이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야. 전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550개인데 그중에 300개가 상한가였다. 근데 문제는 같은 해 9월 18일에는 360개가 하한가를 맞았어. 뭐 그러니까 이제 정신 나간 시장이었다라는 거지. 이런 시장에서는 뭔가 액션을 취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망하고 돈을 잃게 됩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했어요. 그래서 우리 일론 형은 세계 첫 조만장자가 되었대. 본인의 자산이 1조 달러가 넘는 거야. 대한민국의 1년 GDP가 1.9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GDP는 이 머스크 뭐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지. 스페이스X 주가가 만약에 2배 올랐어. 그러면은 1 머스크가 대한민국 GDP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제일 대단한 거는 이거예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에 머스크가 갖고 있는 게 2개나 된다는 거지. 역사상 이런 사람이 존재했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10개 중에 2개가 한 사람 거야. 앞으로도 이런 사람 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다 어디서 온 거냐? 결국 인터넷이라는 게 구축한 그런 새로운 세계를 토대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모든 거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뭐가 있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었죠. 그 컴퓨터와 인터넷이 언제 전 세계에 가장 빠르게 확산이 되었는가? 바로 닷컴 버블이라는 유례 없었던 시장의 버블 사태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다. 나스닥을 1980년부터 40년을 끌어온 거예요. 요 2009년부터 이 코로나 전까지를 우리가 스마트폰 혁명과 이제 팽붐 시기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때만 해도 나스닥이 만도 못 갔을 때였어. 저 때도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저 때도 닷컴 버블하고 차트 겹쳐보고 그래서 똑같아. 근데 지금 얼마다? 26,000을 가 있는 거예요. 요 중간이 이제 비대면 경제 확장, 코로나 버블 요때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때가 우리가 AI 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세 국면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귀여운 조그만한 산이 하나 있지, 여기. 이게 바로 닷컴 버블이에요. 이거를 40년짜리 차트로 쭉 놓고 보면 좀 하찮아 보이죠? 하지만 저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요 작고 귀여운 산만 떼서 한번 이렇게 봐볼게요. AI 붐은 나스닥을 10,000에서 26,000을 보냈어요. 6배가 됐어. 그리고 닷컴 버블은 어떻게 보냈냐? 닷컴 버블은 700에서 5,000을 보냈어. 7배를 보낸 거야. 구독자 10,000명 채널이 26,000명 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구독자 700명 채널이 5,000명 되는 게 쉬울까요? 10,000명 채널이 26,000명 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그러면은 저때 나스닥에서 어떤 선수들이 얼마나 갔는지 한번 보자는 거야. 여러분 1990년대 후반에 애플 주식 1달러도 안 했던 거 알아요? 98년 이후에 애플이 액면 분할을 7번인가 했어요. 그 7번 액면 분할한 거 배수를 다 합하면 1600배인가 나오거든요. 그 1600배를 한 게 지금 200달러 넘을 거. 98년에 몇 달러였다? 0.1달러였어요. 근데 그게 13배 올라서 1.3달러를 갔어.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선수가 있을까? 얘는 누굴까요? 자, 얘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닷컴 버블 전에 2달러 정도였다가 닷컴 버블 때 50배가 올랐어요. 고점으로 105달러를 찍었습니다. 근데 결국 닷컴 버블 끝나고 15달러가 됐었죠. 다음엔 누구야? 얘는 누굴까요? 얘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래도 얘는 주가가 좀 봐줄만 했어. 15달러였어. 근데 얘가 60달러가 됩니다. 언제? 2000년 초반에 4배가 올랐다는 거죠. 미국이 이랬다는 건데 한국은 어땠을까? 한국도 닷컴 버블을 제대로 누린 나라긴 해요. 한국은 이랬어요. 96년 코스닥 시장이 출범하고 2000년에 코스닥이 834를 찍었어. 아직까지 이거를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00년 중순 요때 얼마였냐? 요때 원래 코스닥 종가는 2000년 말에 52.5포인트였어요. 사실 이때 834가 아니라 283.4였거든요. 왜냐면 출범 때가 100이었거든. 1000이 아니고 100이어서 이때는 52포인트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2004년 1월 26일에 코스닥 규칙을 바꿔서 그냥 일괄적으로 10을 곱해버린 거예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100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 말인즉슨 뭐냐? 그냥 코스닥은 30년 동안 내내 헤매다가 원점 온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이 이때 98조 7천억 원이었대요.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으로 코스닥 시장 전체를 살 수 있었겠네. 이때는 더 웃겨. 2000년 말에 폐장일에 29조 150억 원이 됐대.
그러니까 전체 시장 시가총액이 30조 원이 안 됐다라는 거죠. 2000년 5월 25일에 코스닥에서는 거래 종목의 56%인 294개 종목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야. 전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550개인데 그중에 300개가 상한가였다. 근데 문제는 같은 해 9월 18일에는 360개가 하한가를 맞았어. 그러니까 이제 정신 나간 시장이었다라는 거지. 이런 시장에서는 뭔가 액션을 취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망하고 돈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행복한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던 그런 시간이었지. 쥬라기 원시전. 여기 스타크래프트 보여. 에베루즈2. 에베루즈 모르지? 근데 내 생각에는 알아도 0포티 취급받을까봐 무서워서 못하는 것 같아. 프린세스 메이커 3, 하드볼 6. 진짜. 아무튼 뭐 이제 추억의 잡지들입니다. 저 때는 인터넷이 그렇게 엄청나게 막 깔려있지 않았으니까 저런 잡지 부록 번들 이런 걸로 정보 교환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PC파워진과 V챔프가 게임 잡지계의 양대 산맥이었지. 원래 게임피아가 원탑이었다가 이제 V챔프랑 PC파워가 올라오면서 게임피아를 약간 밀려났어. 그러니까 저 때는 어땠냐면은 학교 땡 하면은 동네마다 중소 서점 같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자 초등학교 애들은 학교 끝나면은 중소서점 가가지고 진짜 게임 잡지 들여다보는 게 일이었어.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들 시장에 버블이 찾아올 때 항상 이렇게 뭔가 문화적으로 융성한 시절이 생겨요. 그리고 저 때만 해도 동네에 집집마다 PC가 다 있던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 동네에서 좀 사는 집 애들이 갖고 있어.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동네에서 좀 사양 좋은 PC 갖고 있는 애들 집에 모여서 노는 게 일거였던 거지. 그때 이런 것들이 닷컴 버블이랑 같이 온 거야. 그때 엄청 PC나 게임에 대한 저변이 넓어지고 PC, IT 회사들, 게임 회사들이 주가가 엄청 오르고 그러니까 그런 그 업계의 정보를 유통하는 이제 잡지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저 같은 꼬맹이 덕후들이 이런 것들 맨날 가서 보고 그랬던 겁니다. 되게 행복했던 그런 시대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했던 인터넷이 두루넷 그거 알아요? 두루넷 나스닥 상장했던 거 알아? 저 때는 두루넷이 제일 빠른 인터넷이었어. ADSL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저 때 가장 컸던 포털 사이트 이름 뭔 줄 알아요? 10만이 알아? 10만이? 10만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컴퓨터 학원 가면은 이제 두루넷 다 깔려있고 이제 근데 저 두루넷이 나스닥 상장했었다니까? 진짜요. 지금 당연히 상폐됐지만 진짜라니까? 여기 있다. 봐봐. 보여 안 보여? 두루넷 한국 기업 최초 뉴욕 나스닥 시장 상장. 내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닷컴 버블을 풍미한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역대 가장 많이 오른 주식에도 등극이 됐었어요. 무료 국제전화 서비스 이제 이런 걸 했었고 1890원에서 28만 원이 됐대. 지금 20대이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저기 돈 넣었다가 손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새롬 데이터맨 98. 자, 새롬 데이터맨이 뭐냐면, 새롬 데이터맨은 사실 저도 진짜 초등학교 때 일이라서, 그러니까 그 PC통신 에뮬레이터예요. 일종의 단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여서 저걸 통해서 옛날에는 저런 걸 통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때 또 있었던 거 이야기 5.3. 저 이야기가 경북대학교 PC통신 동아리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포티 형들이 포티도 이제 50대 됐겠다. 그분들도. 왜냐면 저거 30년 됐으니까. 저 때 경북대학교 PC통신 동아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웃긴 게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길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실제로 일어났지? 그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됐죠 또 지금? 막 K컬처 막 월드컵 개막식에서 이제가 한국어 가사로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지? 리사가 나와서 노래하죠? 이 이야기는 망하지 않았어요. 놀랍지만 아직도 이야기 모바일이라는 이름을 달고 회사가 살아있습니다.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야. 지금 보면은 굉장히 낭만적인 얘기들, 낭만의 시대였지. 회사가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는 주식이면 어떤 회사 거겠지. 회사면 뭔가를 하겠지. 정말로 이 느낌으로 그냥 산 거예요. 지금은 사실 AI 붐이라고 하지만
그렇잖아. 엔트로픽이 클로드를 한다는 것 정도는 사람들이 알잖아. 저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닷컴버블은 결국 망했지. 결국 망했고 그 이후로 많은 시장들이 이번에 30년이 겪고 코스닥은 이제 겨우 원점에 다시 와있다. 닷컴버블이 꺼지고 난 후 어떻게 됐느냐. 닷컴버블의 최대 피해자는 뜬금없이 독일이었어요. 독일은 시장이 그냥 없어졌어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닷컴버블 무너지면서 시장이 지수가 6%가 빠졌어. 96%가 빠지면 시장이 존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없는 거야. 그래서 독일은 아예 시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증권사 객장이 있었다고. 증권사 객장에서 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일 것 같은데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제 시세판을 보고 계시는. 그래서 그때 망한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고 어디는 시장이 없어지고 그런 지지고 볶고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엄혹한 시기에 닷컴버블을 정확하게 피해간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닷컴버블을 아예 피해갔어. 닷컴버블 때 모든 사람이 다 손실을 입었어요. 이 사람만 정확하게 닷컴버블을 피해갔습니다. 자, 누굴까? 대충 예측가지 않아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 이분이 닷컴버블을 피해간 방식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닷컴버블 당시에 기술주를 하나도 안 사서 사례협박까지 받고 그랬어요. 근데 버펫은 19년 11월에 투자자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나는 잘 모르고 설명할 수 없는 종목은 매수하지 못한다. 실제로 버핏이 그때 무슨 종목을 갖고 있었냐?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웰스파고, US 뱅코프, 월트 디즈니, 질레트 뭐하는 회사야? 면도기 만드는 회사냐? 요런 애들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었죠. 얘네는 실제로 닷컴버블일 때 떨어졌겠지. 왜냐면 다 기술주 살려고 얘네를 팔고 이랬을 거니까. 근데 닷컴버블 끝나고 시장이 녹아내리는 동안 워렌 버핏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다. 근데 버핏도 나중에는 좀 후회를 하긴 했대요. 뭘 후회했냐? 아마존을 안 산 거에 대해서는 좀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술은 사실 버블이 아니지. 닷컴버블 때도 그랬어요. 결국 인터넷은 살아남았잖아. 결국 인터넷은 살아남아서 지금 이 세상을 만들었지. 하지만 그때 인터넷을 만들었던 회사 10개 중에 지금 살아있는 거 1개도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언제든 버블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닷컴버블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했던 얘기인데, 버블이 터지는 거는 기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시장을 쌓아가면서 오는 부채의 문제에서 온다라는 거고, 그래서 빚이 쌓이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얘기, 중국은 왜 이렇게 축구를 뒤지게 못하는가를 잠깐 하기 전에 조금 쉬는 시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